자, 대한민국의 열정과 긍지를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세계를 잡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기회가 많고 넓은 해외 취업이니만큼 또 그 전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시간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솔의 박창규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러게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이미 많이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2016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박창규 대표님 정말 이 최고만큼이나 풍성하게 새해 좀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좀 많이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재건 아나운서 그리고 네. 우리 홍선희 아나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 아직 취업의 목마름을 많이 좀 해소를 해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한국직업방송의 애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우리 출연자분은 우리 박창규 대표님이 처음이에요. 네. 다들 마음은 그러시죠, 근데. 예.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분장실에서 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새해 계획 있으십니까? 다이어트 해야죠, 새해에는. 네, 다이어트도 좀 하고. 네. 작년에 전국을 뛰어다녔는데요. 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정부 정책도 나와 있으니까요. 네, 해외 취업에 조금 1만 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열심히 다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는 대표님께서 더욱더 바쁘게 뛸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작년 연말에 저희가 2016년에는 어떻게 변할지 얘기를 좀 나눠봤잖아요. 네, 해외 취업 열기가 좀 더 뜨거워질 거다라고 우리가 다 예상을 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아무래도 그 청년 실업의 문제가 이제는 뭐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청년 구직자들도 몸소 느끼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나 대학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올해는 그 취업 시장에서 해외 취업 부분에 더 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대표님이 더욱더 바빠진다는 그런 네.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요, 이 해외 취업 제도가 또 새해 들어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해외 취업 작전보다는요. 네. 2016년도 해외 취업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난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있었습니다. 고용절벽, 문송, 이게 이제 인문계라서 죄송합니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인구론, 네, 90%가 논다. 이런 신조어가 이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어떤 그 암울한 현실을 딱 집어서 얘기해주는 그런 신조어들이었는데요. 문송이란 단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맞아요. 네. 특히나 문송이라는 단어가 정말 좀 씁쓸했는데 그렇죠. 네. 인문계, 문과, 전공이라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문계 학생들, 인문계 전공자들, 취업 쉽지 않죠. 국내 취업도 어렵고 해외 맞아요. 취업도 어렵습니다. 실제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잊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전공입니다. 제가 저희 방송에서 늘 안내 드린 것처럼요. 해외 기업들, 즉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기업에서는요. 우리처럼 외국인을 채용을 할 때는 국내 취업과 다른 하나가 다른 게 이 부분입니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재 채용 시에 뭐 물론 직무 역량이나 직무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potential ability, 미래 잠재력을 많이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네. 해외 기업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내일 당장이라도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직무 경험이나 역량을 가진 친구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 전공자들이 해외 취업을 도전할 때 국내 취업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문과 전공생들은 이 문송합니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국내에서도 취업이 어려운데 해외에서도 뭐 전공이나 경력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진다니까 이게 참 또 씁쓸해지는데 그러면 인문계열 전공자들 해외 취업할 때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없지는 않죠. 이제 대신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국가 간의 비자 제도가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든다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공이나 뭐 경력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 비자가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인문계열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공자들은 미국 쪽으로 접근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안내를 드렸지만 지금 취업 시장의 변화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미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지금 취업 계획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취업에 대한 부분을 좀 기회를 잡는다면 준비를 좀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대학교 2학년 정도에 취업 계획안을 좀 만들어서 준비를 한다면요. 꼭 인문계 전공자들이라도 뭐 부전공이라든지 복수 전공이라든지 함께 좀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관련 희망 직무에 따른 자격증이나 스킬 같은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인문계열 전공자인데 졸업을 하셨더라면요. 저희처럼 전문가들과 좀 취업 상담을 좀 통해서 네. 어떤 그런 비자의 어려움이 없는 해외 취업 유망 국가로 선정하시거나 아니면 관련 이제 자격증이나 뭐 스킬 같은 것들을 K-무브 스쿨을 통해서 좀 교육을 받으신다면 또 다른 해외 취업의 길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아유, 그렇습니다. 자, 사전에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취업 전문가들에게 이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컨설팅을 받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있죠. 예. 일단 저는 무료로 해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저희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렇죠. 취업 방송, 예, 뭐 일치월장이라든지 네. 취업의 전설 그리고 공채를 잡아라. 이런 저희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네. 저희가 네. 취업에 관련된 대표 취업 컨설팅 방송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만 잘 활용을 하시더라도 예,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학생이시라면요. 이제 금년도부터 만들어졌죠.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청년희망재단 그리고 K무브 센터를 통해서도요.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청년 구직자들의 어떠한 그런 취업 준비생들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각만 조금 보는 시선만 조금 돌리시면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아유, 정말 박창규 대표님은 뭐 해외 취업 전문가이시지만 가끔은 이 부업으로 한국직업방송 홍보대사까지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정말 저희도 알찬 프로그램 많이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 취업정보센터에서 해외 취업에 관련된 내용들 많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당연하죠. 네, 네. 그렇게 하도록 오늘도 하겠습니다. 뭐 하나? 가볼까요? 네, 그럼요. 가야죠. 올해는요, 취업 시장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나 청년 구직자들이 먼저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올해부터는 근로자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해서요, 기존 근로자들이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신규 채용 규모가 대폭적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정부에서 다각적인 부분에서 청년 지원 대책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지만 해외 취업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윤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청해진 대학입니다. 네, 청해진 대학. 해외 일자리 영토 확장을 위해서 우리 정부의 야심찬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전국의 대학 내에 해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 해외 취업반을 운영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금년도에 총 30억 원 예산을 투여를 해서요.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10개 학과를 선정을 하고요. 10개 청해진 대학을 선정을 해서 최장 2년 동안 직무, 기술, 어학 그리고 해당 국가의 문화를 통합한 해외 취업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네. 1인당 800만 원의 지원금이 있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청해진 대학입니다. 네. 청년 해외 진출 대학인데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2년 동안 해외 진출을 위한 모든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고 1인당 800만 원의 지원금까지 또 주어지는데 대학 내 학과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특정 학과가 정해지겠어요, 이제? 그렇죠. 지난 방송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일단 한국인들을 선호하는 해외의 저희 직종들이 있습니다. 네. 그 직종이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나라가 이제 IT 강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IT 분야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한국인들이 이 손기술이 좋다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디자인 계열이나 그리고 치기공 관련 계열들로 아마 학과가 정해질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치기공사면 이제 해외에서 한국인을 좀 선호하는 그 선호도가 높은 직업군인데요. 대표님이 지난번에 그 캐나다 치기공사 채용 한번 안내해 주셨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BC주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치기공소인데요. 직원 수가 약 한 100여 명 정도 되고요. 우리 현재 스마일 덴탈랩에서 아직도 우리 채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군요. 1월 중순 정도에 이제
화상 면접하고 스킬 면접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그 치기공 관련들로 해서 참 이번에 이 치기공사 채용을 진행을 하면서 안타까운 점이요. 네. 국내 치기공사 취업 시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을 하려고 도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런 대규모 채용들이 많이 없다는 부분에서 조금 많이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치기공 관련 전공자들은 이번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내에서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업종이 해외에서는 이렇게 각광받고 또 손쉽게 취업이 되는 업종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2016년 해외 취업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 좋을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인데 대표님 청년 희망 재단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곳에서 이 글로벌 보부상 프로젝트 이것도 해외 취업을 위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12일 날. 네, 12일 날 저희가 청년희망재단에서 해외 취업 관련 전략 특강들이 또 있는데요. 네. 청년희망재단에서는요, 그 청년 해외 수출 전문가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요, 청년 글로벌 보부상이라는 해외 취업, 해외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들을 네.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출시키겠다라는 개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12일 날 저희가 그 해외 취업에 관련된 오프라인 멘토링을 이제 멘토링과 전략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청년희망재단에서도 신청하셔서 이렇게 해외 취업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외 취업 전략 특강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보부상, 이 보찜 메고 다니는 그렇죠. 상인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고용노동부에서요. 2016년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에 따른 계획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죠. 그렇죠. 오늘 안내해 드릴 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요. 2016년도 K무브 스쿨 운영 기간 및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공개 모집을 합니다. 벌써 이미 시작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요. 이제 바뀐 제도들이 많습니다. 일단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K무브 스쿨 3,000명, 그리고 민간 알선 지원, 해외 취업 지원 사업으로는 500명,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은 2,500명 이상 해서 총 6,000여 명으로 지원 인원이 확대가 되고요. 특히나 이제 그동안 그 선진국이거나 아니면 단순 서비스 직무 분야로 좀 편중되었던 해외 취업 유망 국가와 직종을요, 조금 다변화시키고요. 해외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K무브 스쿨 같은 경우는 장기 훈련 교육 과정이나 고급 훈련 교육 과정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네. 특히 우수 민간 고용 서비스 전문 기관과 같은 이런 알선 기관들을 통해서 양질의 해외 일자리 발굴을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흥국 진출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요,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을 선진국과 조금 차등 지원할 방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K무브 스쿨 올해는 인원이 더 많은 규모로 확대가 되는군요. 장기 훈련 과정도 있고 고급 훈련 과정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2016년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좀 확대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좀 좋은 점들이잖아요.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네. 이 지원금은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1년에 약 3,000명 이상의 그 청년 구직자들을 해외 취업 멘토링을 해드리는데요. 네. 우리 해외 취업을 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이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평생을 산다라는 목적보다는 내가 1년에서 뭐 길게는 한 5년 정도를 이제 현장에서 어떤 어학 능력이라든지 뭐 직무 역량을 키우고 이제 몸값을 키우겠다는 작전이죠.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다시 또 재취업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자 해서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뭐 비용이라든지 비자 비용이라든지 관련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선진국에 지원하는 친구들과 신흥국에 지원하는 친구들에 인해서 차등 지원한다라는 게 아마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좀 되고. 나라별로요? 그렇죠. 나라별로 가는 거죠. 선진국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종전에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예, 줄어들고요. 신흥국에 지원할 경우에는 종전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언젠가 한번 이게 좀 이래 논란이 될 우려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해외 취업 지원하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신흥국보다는 좀 선진국을 더욱 선호할 것 같은데요. 이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을
차등 지원한다. 이거는 좀 이 부분만큼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조금 더 뭐 예산의 저희 제도에서 그 하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 사업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해외 취업이나 해외 인턴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 구직자도 혼자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처럼 저희 글로벌 잡센터라든지 해외 취업 전문 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좀 도움을 좀 받으시는데요. 저희처럼 이런 그 해외 취업 전문 기관들을 통해서 가신다면요.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해서 총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총 500명한테 이제 금년도에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좀 경비를 줄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국가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년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안내를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해외 취업 민간 알선 지원 사업이라는 내용은요. 네. 그 정부에서 이제 저희가 선정받은 이제 인가를 받은 해외 취업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해외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저희가 월드잡 플러스에 네. 예, 저희가 채용 공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 구직자들이 그쪽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고 저희가 관련 매칭이라든지 매칭 업무라든지 그리고 비자 관련 업무를 진행을 해서 취업이 성사했을 때 우리 청년 구직자들은 해외 취업 전문 기관들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알선 수수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비용은 정부에서 저희 민간 기업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 구직자들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자 비용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네. 그 비자 비용은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으로 또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크게 큰 경비가 들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 자, 국내 취업과 달리 해외 취업은 우리 청년들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네.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정부 정책을 좀 활용을 한다면 일단은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이 돈을 생각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도움이 되죠. 비용적으로. 네, 그럼요. 네네. 네. 하나만 더 안내를 좀 해드리면요. 네. 그 저소득층 취업외로 청년층에 대해서는요. 네. 진출 국가와 관계없이 1인당 400만 원의 지원금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제 작년부터죠. 2015년도부터는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해외 취업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이 취업외로 청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1인당 네.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한민국의 정말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 긍정적으로 올해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해외 취업 꼭 성공 이루시길 바라고요. 세계로 가는 취업 저희 K무브 세계를 잡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전문가 이솔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